상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1등하는 자리를 사야 되는 거고 그 1등하는 자리에 창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부익남의 돈워리. 오늘은 상가 투자의 대가 보보스 부동산 연구소 김종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종률입니다. 저는 상가 투자, 토지 투자 전문가라고 자칭 알려졌죠. 자칭. 예. 저는 유통회사 출신이거든요. 유통회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GS15나 홈플러스, 미니스토 그런 회사에서 부동산 점포 개발 예, 그 일을 한 14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해왔거든요. 29살 때 아파트 분양받고 네. 그 돈으로 계속 재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땅도 많고 상가도 많고 예,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상가와 땅을 많이 투자하신. 집은 몇 개 없고 먼저 그 2030 세대들 요즘에 좀 희망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게 이제 근로소득은 버는데 막 집값 막 올라가고 하니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전업으로 뭔가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부업으로 소위 말하는 오토로 돌아가는 걸 좀 차리고 싶어 하는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유 만만치 않죠. 창업 시장을 들여다볼 때 네. 유망 산업이 될 건지 유행 산업이 될 건지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거든요. 아, 유망과 유행이 있다. 예. 프랜차이즈 기업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프랜차이즈 기업하는 사람들이 야 그럼 나 프랜차이즈 기업 이런 거 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아이템 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 아이템 뭐가 있는데라는 말은 소비자들도 원하지 않았던 뭐 소비자들도 머릿속에 없었던 굉장히 또 뭐 혁신적이거나 독특하거나 이런 게 나오는데 결국 그런 게 나옴으로써 그 전에 기존이었던 그 시장에 파괴가 많이 되거든요.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요. 약간 잘 될 수 있는데 예. 더 혁신적인 게 나오면 이게 확 무너지는군요. 그럼요. 뭐 독서실이 있으니까 네. 프리미엄 독서실 있었죠. 네. 관리형 독서실 나왔죠. 네. 스터디 카페 나왔죠. 맞죠. 그러면 그 앞단에 투자한 사람들 투자비에 대한 인테리어 감가상각 끝나기 전에 나온 그런 것들 굉장히 어려워진데 근데 창업 시장에 보면은 그렇게 사이클이 되게 짧기 때문에 이게 네.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는 네. 뭐라 할까 프랜차이즈 기업만 배불려 주는 경우가 생기고 본사만 돈 버는 거. 예 그리고 본사도 굉장히 나쁜 괜찮습니까? 뭐, KBS 아니잖아요. 아,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나쁜 끼는 새끼는 나쁜 나쁜 분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망한 사업이면 이게 앞으로 좀 계속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예. 잠깐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프랜차이즈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네. 프랜차이즈 기업하는 기업 대표들을 만나보면 사업에 대한 철학이 뭐냐면 자 우리 아이템이 지금 뜨고 있을 때 가맹점 잘 되든지 말든지 쫙 뿌리고 그때 창업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을 한몫 챙기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 커피나 뭐나 이런 걸로 성공했다가 또 뭐 딴 거 들고 왔다가 네.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뭐 그 사람들 뭐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 막 이러거든요. 아, 근데 2030 세대들 입장에서는 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나도 예. 통장에 뭐 한 3천, 5천 있고 집은 살 방법도 없어 보이고. 예. 근데 월급은 또 빤하고 예. 주말에 뭔가를 한다거나 퇴근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창업을 해야겠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거 네. 돈 버는 건 많잖아요. 네, 네. 온라인으로 잘 버시잖아요. 예. 뭐 유튜브 하겠다는 분들도 많긴 예. 해요. 우리 네. 딸도 꿈이 유튜버입니다. 아, 유튜버예요? 앞머리야. 네. 근데 그쪽은 제 전공이 아니니까 네, 제가 네. 뭐 그 전공이면 김종률 TV가 뭐 구독자가 조금 있겠어요? 네. 그건 제 전공은 아니고 이제 오프라인 쪽만 이야기하자면 네. 우선 저는 투자금이 많지 않은 분들이다. 경험 사회경험이 많지 않다 이러면 우선 주말에 몸빵 뛰라고 하고 싶어요. 아, 몸으로 뛰어야 돼. 예. 아니 저도 지금 되게 얼굴 하얗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네. 2030 여러분 저도 20대 30대 때 직장 다니면서 알바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아, 예.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 쓰리잡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남들이 부라는 직장 다녔죠. 대기업 계열사 다녔고 대기업 공채로 들어가서 부동산 점포 개발에 업무를 하고 있고 그랬는데 어제도 했던 말인데 제가 29살 때 아파트 분양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번 돈 가지고 또 계속 재투자했는데 그때 어디 살았냐? 난 지하방 사는 계속 하고요. 저 31살 때까지 영어과외 했어요. 영어과에. 예. 31살 때까지 영어과외 했지 대리운전 기사도 했었지. 네.
그다음에 등산로에서 커피 팔고 막 이런 것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투자로 버는 게 많아지면서 굳이 그런 일을 안 해도 되게끔 됐었죠.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일단 몸빵이 났고, 예, 그러면서 몸빵 하면서 배우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아니 근데 저도 이거에 100% 동의하는 게 저도 뭐 신혼집 진짜 조그만 데서 시작하고 막 고생을 했는데 예. 요즘 분들이 안 원하시는 것 같아. 뭔가 오토, 뭔가 막 수익률 예. 100%, 뭐 3천만 원으로 100배 뛰기, 뭐 이런 걸 예. 원하시니까. 그게 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망쳐놓은 거라니까. 이게 아니, 너무 아, 너무 다 될 것처럼 너무 뭐라 후킹이라 그러잖아요. 네. 너무 그래놨을 때, 아니 현실로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실제로 뭐 예.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2030 세대들이 많이들 오긴 해요. 뭔가 차리겠다고. 그럼요. 그 전보다는 이때 그 연령대가 낮아진 건 맞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보통은 어떤 걸 차리려고? 일단 저는 입지 분석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요. 네. 입지부터 돈 없는 사람들이 사도 되는 상가, 창업해도 되는 입지 이런 거를 있잖아요.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적은데도 잘 되는 장소가 있다. 예. 월세가 싼데도. 예, 자기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건사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렵냐? 어렵죠.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고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뭐 주말을 이용해서 그 업종에서 일을 좀 해보든지, 일을 좀 해보든지 그래가지고 좀 시야나 뭐 그런 걸 넓힌 다음에 네. 예, 그런 다음에 하시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네. 입지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입지 공부를. 그래서 돈이 뭐 적은 돈으로 창업해도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창업한 다음에 입지가 남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자리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주세요. 예, 사례를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우선 창업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요, 상권을 유흥 상권이나 오피스 상권 이런 데를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데는 부동산 가격이 되게 비싸기 때문에 네. 창업 비용이 커지는데 네. 그런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역이다, 너무 네. 극단적이지만 그런 상권이다. 거기에서 창업 돈이 적은 분이 창업하려면 뭐 배달업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 구석에 들어간다든지 완전 뭐 언덕배기 위에. 예. 예. 근데 그 말 그대로 뭐 부업식으로 돌리는 식으로 우리 오토로 돌린다듯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상을 일단 주거지 상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돈이 없으니까 이걸 예. 인정하고 최대한 상권이 좀 작더라도 싼 곳으로. 그렇죠. 그 부동산 가격이 상업지다, 네. 오피스 업무 시설 많은데 일단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요. 그러면 상가도 덩달아 비싸거든요. 네. 근데 주거 지역은 비교적 싸잖아요. 싸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단 그 창업의 대상을 상권을 주거지로 잡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여기서 다 이야기 다 해도 좀 어렵지만 아메바 지도를 딱 그려보시라고 네. 저는 요걸 권하고 싶어요. 아메바 지도를. 십자가 모양 뭐 비슷하게. 예.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게 제가 실제 사례인데 네. 화면 보시면 이게 물음표 있는 자리 여기 후보점이라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자리에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편의점으로 치자면 경쟁점들이 이미 그 전에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여기 나머지 빨간 거 두 개가 경쟁점이에요. 빨간 거 뭐 이런 거 다 경쟁점인데 그러면 아메바 지도를 경쟁점이 있는 상태에서 내 후보점을 가지고 그려보면 주거지역 상권은 되게 잘 보입니다. 아메바 지도가 약간 좀 이해가 안 돼요. 요거 이론을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쟁점이 이렇게 있다면 요 주변에 갈 사람들의 범위를 그리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산다. 네. 여기 사람들은 여기 후보점 자리에 들어오고 경쟁점이 여기 있을 때 가까운 데 가겠죠. 어디 갈까요? 일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뭐 애매한 경계선일 것 애매하죠. 같은데. 그러면 반 정도만 넣으면 돼요. 아, 반 정도. 그 요쪽 사람들, 요 정도 범위 사람들 여기 즐거운 한인마트 있으니까 요 네네. 정도는 여기 이 정도 갈 거다. 그렇죠. 이게 뭐 사실 뭐 어떤 거리가 경쟁력인 거지. 예. 뭐 물건 차이가 크진 않으니까. 반경 얼마 이러면 안 돼요. 네네. 반경 그 지도는 이제 네, 다른 거고. 예, 아니, 근데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주거지에 차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 불안해하는데 예. 안 될까봐. 근데 예. 여기도 이제 되는 자리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한번 로드뷰를 한번 보자면 네. 지금 여기 이 자리인데 여기 GS15 1점에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작아요. 네. 실제로 제가 이 자리 이 자리 이제 오픈 추진할 때도 그 영업팀에서 이렇게 유동인구가 없는 자리는 오픈하면 안 된다. 네. 반대도 이 무슨 엄청 심하게 반대했거든요. 근데 제가 네. 속으로 씩 웃었지. 네. 여기가 된다. 유동인구만 보고 유동인구라든지 상권에도 활성화되어 있는 번화한 정도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이 자리가 나빠 보이는데 아메바 지도를 그려보면요. 1번 후보점이 있다. 1번 경쟁점이 있다. 그럼 1번 자리의 상권의 범위가 대충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네. 이 정도. 네. 그 다음에 2번은요. 가까이 것만 한번 해보자면 2번 자리는 이 정도 좀 나오려나? 이렇게.
네. 그 여기 지금 다른 경쟁점이 있으니까 네. 한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면 1번, 2번의 경쟁 그는 한 이 정도 노란색으로 해서 이 정도 표시한다면 후보점 자리는요. 네. 후보점 자리는 라인을 해서 뭐 이 정도는 안 될까. 이 재계산이 이랬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붙어버리면 그럼 네. 누가 이기겠느냐? 후보점이 이긴다는 거예요. 네. 후보점이 이기면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가면 여기에 경쟁점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없어지겠죠. 네. 얘도 없어지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 후보점 자리에 아메바 지도는 더 커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이길 수 있는 입지가 된다. 그래서 오픈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자리에 임차 조건이 보증금 1,000에 네. 월세 110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 안 들어갔네요. 예. 싼 자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이 자리 하고 싶냐? 저도 이 자리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저를 찾아와서 GS20 하나 차로 하신 분이 한 30대 초반에 네. 지금 이 이야기의 대상이 되신 2030 분이었죠. 네. 그때 친구랑 같이 뭔 창업을 하셨다가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다가 직장에서 별 재미가 없었겠죠. 네. 뭐 말씀을 안 하시지만 네. 그 직장 그만두고 창업을 하셨는데 거기서 완전히 잘못된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알아야 될 것이 그때 엎어지면요. 이게 보세요. 창업하다 한번 잘못되면은 그러면 직장 부실해져 있을 것이지. 네. 그러면 그나마 모은 돈 없어져 있죠. 네. 그나마 모은 마중물 없어져 있죠. 그럼 이제 엄청 힘들어요. 재계하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 탈탈 끌어서 3천만 원 있다고 왔는데 이 GS15를 차리려면 본사에 납입하는 돈이 2천 몇백만 원 되거든요. 아. 예. 시작을 하려면 예. 창업 비용. 창업 비용이 2,200만 원 정도 드니까 그럼 투자금 3천만 원 있다면 네. 점포 임차 비용을 1,000만 원으로 해결해야 돼요. 네. 권리금 있으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 찾아온 거죠. 이제 그러면서도 돈이 될 만한 자리, 자기 인건비 이상 나올 만한 자리 찾았죠. 그러려면 아메바 지도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일단 첫 번째 대상이 어디? 주거지로 가라. 두 번째 어디요? 두 번째 아메바 지도를 그려서 기존의 경쟁점을 놓고 더 자리 많이 먹을 수 있는 자리 찾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권이 엄청 크진 않더라도 경쟁자보다는 조금 커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찬찬히 이겨 먹게 된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정상금이 월 한 1,000만 원 나오니까 월세 100 얼마 내고 인건비 내고 한 달에 한 500 가까이 벌어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이분 뵀을 때 네. 의기소침해 예. 하셨거든요. 엄청 풀 죽어 있었거든요. 굉장히 풀 죽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거 하나 잘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굉장히 좋아졌죠. 뭐 한 억 단위 투자해서 창업하신 분들보다 손익이 좋죠. 아, 그러면 제가 이제 딱 그 대표님 얘기 듣자마자 든 생각은 요즘에 편의점 하면 힘들다. 예. 뭐 인건비 올라가고 해서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편의점은 좀 괜찮은 업종에 속하나요? 편의점 네. 정도. 그다음에 뭐 일단 적은 돈으로 한다 그러면 매장 면적이 크면 안 돼요. 네. 일단 임차 비용도 크겠지만 네.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써야 되고.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적은 돈으로 창업을 해서 내가 뭐 부업식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매장이 작은 거 위주로. 매장 작은데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돈도 적게 들어가야 되고 기술도 예. 필요 없고 하는 걸 따져보면 뭐 편의점 정도가 그래도 예.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 그렇지만 돈 적게 넣고 기술도 없는데 돈이 된다. 아유 그런 사람들 보면 네. 90%는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좀 내 몸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괜찮다. 예. 근데 뭐 일단 네. 2030 여러분들은 이제 체력이 좋잖아요. 뭐, 근데 젊어서부터 자꾸 뭐 시스템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토 너무 좋아하니까. 예, 오토 너무 좋아. 그건 누구나 꿈인데, 네. 누구나 꿈인데, 그러려면 자본가들이,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해서 뭐 한 3, 4억 들여서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뭐 스터디 카페라든지, 네. 예, 스터디 카페도 지금 경쟁이 격화되니까 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매장이 크고 좋은 점점 자리, 커지고. 막 이래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돈 가지고 창업, 어떤 입지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고, 몸빵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본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자리들은 이제 더 위의 세대들. 아, 예.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창업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군요. 어찌 보면은 예. 내가 돈도 없고 뭐 지금 뭐 노력도 좀 적게 하면서 큰 돈을 벌 수는 없는 거니까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된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사람들은 다 약간 여러분들 그 얼마의 그 주머니 돈을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아 예. 그래요. 아 그러면 2030 세대들 지금 막연하게 창업 부업 하고 싶다. 나 뭐 하나 커피숍 차릴 거야. 오토 돌릴 거야.라는 분들에게 뭐 조언 한마디. 예. 아, 저도 그때가 인생이 굉장히 힘들 때니까 네. 그때 기분을 충분히 알거든요. 뭔가 노력을 해도 네. 나아지지가 않고 뭔가 세상에 있던 부는 딴 사람들 다 훔쳐간 것 같고 막 그러거든요. 저도 뭐 그 시기가 되게 어려웠으니까 지금 네.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으니까 이 덤벙 창업 시장에 나올라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올해 나이가 46인데 46쯤 돼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의 보통 특징을 보면 2030 때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다 보면. 근데 네. 그때 덤벙덤벙 창업하지 마시고 좀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그런 창업 시장에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쌓으시고 알바도 해보고. 예, 알바도 해보고 그리고 중요한 거 반드시 입지에 대한 공부를 하십시오. 입지에 대한 공부. 아, 요런 자리가 매출이 안 나오거나 되는구나 이런 것이 여기 창업 시장은 경쟁이 가장 심한 시장이거든요. 네. 취업 경쟁 아유 훨씬 더 심해요 여기가. 여기 그야말로 생존 경쟁하는 곳이니까. 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곳이 아니거든요. 네. 전투 준비를 좀 갖춰서 나오시라고 그렇게 꼭 권하고. 맨몸으로 나오지 말라. 예, 정말로. 여기는 정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투 무기가 없으면 네. 예, 무기가 없는데 수류탄 드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내가 그러니까. 예, 칼을 들고 있다. 네. 그럼 칼 든 상권 가서 싸워야 돼. 나에게 맞는 작은 곳에서 시작을 하자. 예, 그렇게 해서 그 상가는 창업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요. 상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1등하는 자리를 사야 되는 거고 그 1등하는 자리에 창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돈이 작으면 큰 상권에 가면 1등 자리 못 하겠죠. 네. 네. 그죠? 그럼 작은 상권, 주거지 상권 거기 가서 1등하는 자리 찾는다. 네. 이렇게 찾으면 창업도 그 다음에 상가 투자도 큰 실패는 면할 수 있을 겁니다. 네.